네,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네바 모터쇼 르노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르노 하면은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는 르노 삼성이 아니라 르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르노가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로라라는 프로젝트예요. 국내 시장에 등장할 예정인 중형 SUV, 그것도 아마 저기 서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가장 먼저 볼 차량은 바로 르노의 R5 차량이에요. 와, 이 르노 R5 차량 소형 해치백 차량으로 나온 전기차거든요.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소형 전기 해치백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미니쿠퍼 일렉트릭, 레이 EV, 그리고 예전엔 조에 뭐 그런 차량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조에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량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르노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형 해치백 전기차 이 R5가 공개가 된 건데요. 이 R5 차량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이 전면부터 한번 보면요, 대박인데? 요 문양이 이 르노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것 같은데, 이 시그니처 디자인이 헤드라이트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헤드라이트 위쪽으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도 보면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프랑스 국기 모양의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은 U자형, A자형 뭐 이런 식으로 헤드램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헤드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게 DRL인 것 같고, 요 위쪽으로는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디자인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보시면은 르노의 엠블럼인 로장주 엠블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로장주 엠블럼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서 가운데에 엠블럼이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 R5 차량은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납작하게 변하면서 레이더 역할을 같이 하는 건가 싶었는데, 밑에 보니까 여기에 레이더가 따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레이더라기보다는 그냥 르노의 엠블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납작하게 가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제네시스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엠블럼을 납작하게 만드는 데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닛 위에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보닛에 빛이 들어오는 디스플레이가 작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되게 신기한 게 옆에 배터리라 그래서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 모두가 가능하지만 대체로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전면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형 해치백 차량이다 보니까 앞쪽에 충전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앞쪽에 충전구가 있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 자리가 협소한데 이렇게 충전구가 앞에 있으면 뺐다 넣었다 굉장히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충전구가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살짝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휠도 이렇게 공력 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18인치 휠인데 오, 디자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5 모양의 엠블럼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겉을 로장주 엠블럼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의 5 차량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르노 5라는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도어 가니쉬도 이런 식으로 5를 나타내는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요. DLO 라인이라고 하죠. 데일라이트 오프닝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그냥 가니쉬를 블랙 하이글로시나 블랙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넣어준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모든 차량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반대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실버 느낌의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니로도 C필러의 색깔을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르노 5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색깔과 조합을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아, 이거 좀 불편하네. 도어랑 이 가니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 이거 좀 약간 불편한데? 그리고 이쪽에 도어 캐치를 넣기보다는 에어로다이내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위쪽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한번 보면요, 뒤쪽에는 램프가 이런 식으로 새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르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SM6, QM6 이런 차량들에서도 이 램프를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고 성능 좋은 램프를 넣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뒤쪽도 지금 보시면 이런 면발광으로 되어 있는 램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층층층층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방향지시 등을 넣어 놓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생선 뼈가구 같은 느낌이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리놀트라는 레터링과 5라는 레터링이 같이 들어가 있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저가형 전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최대한 원가 절감을 하고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일반 차량들과 가격이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도 충전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추가로 만들어 놨고,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쓰고 싶다면은 이 뒷좌석 시트를 폴딩을 해서 더 넓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범퍼 라인이나 턱이 굉장히 높게 있다 보니까 무거운 짐들을
넣을 때는 높은 턱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내에도 한번 탑승해서 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을 타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앞좌석에 사람이 굉장히 여유롭게 앉을 정도로 밀어놓고 나니까 뒷좌석에는 사람이 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게 되어 있고 소형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이 원래도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앞쪽으로 바짝 당겨서 앉으면 뒷좌석에 사람이 앉을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경차에 가까운 수준이다 보니까 이 정도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만 저렴하게 나오면 사실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열에도 한번 탑승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노5 차량 내부에 탑승을 했고요. 와, 일단 화면 선명도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원부랑 음량 조절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마련이 돼 있고,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10.25인치에서 12.3인치 요 정도 크기인 것 같고, 센터 계기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플레이 같은 것들은 알차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이런 웰컴 사인들은 굉장히 좋네요. 디스플레이 품질이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한 87% 정도 차 있는데 35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가득 채우면은 400km가 살짝 안 되게 주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 400km가 살짝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영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주행거리가 막 400km, 500km 이렇게 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동네 마실이라든지 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데려다 준다든지 이런 정도 내 생활 반경에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런 것들로 뭐 장거리를 간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적합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핸들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약간은 타원형처럼 돼 있는 느낌이에요.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했는데 컬럼식 기어 시프터가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리면 D, 위로면 R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되게 신기한 모형이긴 하네요. 여기저기에 로장조 엠블럼을 넣어놨어요. 여기 센터 콘솔에도 보면은 핸드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버튼들 여기 넣어놨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은 피아노식 버튼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모든 차량들이 디스플레이 안에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도록 넣어 놓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온도 조절이나 풍량 조절 이런 것들은 버튼식으로 놔두는 게 운전할 때 조작하기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튼식으로 남겨놓는 게 아무래도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 소재를 한번 보면 청바지 느낌이 나는 패브릭 소재를 여기저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대시보드에도 패브릭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시트에도 보면 패브릭 소재의 시트가 사용이 됐고요. 이 천장에도 패브릭 소재의 천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패브릭 소재를 사용한 거는 국내 소비자들은 사실 이런 패브릭 소재를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내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가죽 소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소재들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 외에는 사실 경영 전기차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것들, 디스플레이라든지 실내 마감재라든지 그리고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만족스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르노 R5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소형 경영 전기차로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경영 전기차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한 2천만 원 초반에서 2천만 원 중반이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게 국내 시장에서도 잘 판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 옆에 르노의 다른 차량들 있으니까 오로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차량들이 나오게 될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본 차량은 바로 르노의 시닉이라는 차량이에요. 시닉이라는 차량은 사실 원래 있었던 차량이죠. 근데 그 시닉이 바로 100% 일렉트릭이라고 써있는 만큼 전기차로 재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차로 재탄생을 하고 난 뒤에 이 더 카 오브 더 위어라고 하는 코티 올해의 차량으로 선정도 됐어요. 이 차량은 국내에 출시될지 말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겉면 모습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이 가운데도 르노의 로장조 엠블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기도 하고요. 이 그릴 부분도 보면은 마름모꼴 형태의 무늬를 쭉 이어놨어요. 이 아래쪽으로도 에어 인테이크가 이런 식으로 마련이 돼 있고요. 전면부에만 봤을 때는 시닉 차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국내에서 르노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구매할 법한 아주 멋진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휠도 보시면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공력 휠이다 보니까 뚫려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막혀 있습니다. 가운데는 바뀐 로장조 엠블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요즘 소형 SUV 차량의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소형 SUV 전기차는 사실 니로 EV, 코나 EV 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르노에서의 시닉 EV를 출시를 하게 되면 와, 이 정도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야 시닉 되게 멋있어졌는데?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건담 느낌 있죠? 로봇 느낌이 살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어램프도 보시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얇은 면발광이 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좋네요. 그리고 굴곡을 트렁크에서 굉장히 많이 줘서 그런지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있어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면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뒤쪽 트렁크 공간도 소형 SUV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짐들은 충분히 넉넉하게 넣을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정도면은 소형 SUV 치고는 되게 괜찮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죠. 실내도 간단하게 짧게 한번 보면요, 2열 공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죠. 사람이 타서도 굉장히 넓게 딱 앉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 바닥 부분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을 1열 아래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허벅지가 살짝 뜨지만 이 정도는 소형 SUV에서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법한 공간이죠.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 비전 루프. 이제는 대부분의 전기차에서 이런 비전 루프를 허용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라스 루프가 1열부터 2열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B필러에 이어져 있는 선이 따로 없다 보니까 개방감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1열에서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세로 배치가 돼 있네요. 오로라 알링크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계기판도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두 가지 디스플레이 모두 화면 선명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건 상당히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르노5에서는 이 컬럼식 기어 시프터가 약간 크리스탈처럼 돼 있었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플라스틱 컬럼식 기어 시프터가 사용이 됐네요. 사실 인식하기 굉장히 편하죠. 내가 눈으로 보고 R, N, D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르노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행 보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간거리 조절 이런 식으로 되고,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패드도 요 뒤에 이런 식으로 마련이 돼 있네요. 근데 신기한 거는 배터리가 100% 충전이 돼 있는데 593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593km는 좀 과장 아닌가? 이거 뭐 NEDC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아무리 WLTP 기준이긴 할 텐데 593km는 과장이 섞여 있는 느낌이긴 해요. 여기 보니까 326km를 가고 난 다음에 배터리가 7%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350에서 400km 정도 사이 이 정도를 주행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 외에는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만족스럽고 소형 SUV로서 가지고 있을 법한 것들은 죄다 잘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저 옆에는 에스파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에스파스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차량은 르노의 에스파스라는 차량이에요. 이 에스파스는 르노에서 중형 SUV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QM6라는 모델이 중형 SUV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기사에 따르면은 오로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체 개발한 중형 SUV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르노의 중형 SUV라고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게 에스파스, 꼴레오스 요 두 가지 차량이거든요. 근데 에스파스는 꼴레오스, 우리가 아는 QM6보다는 약간은 더 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형 SUV가 오로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요 에스파스 모델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만 봤을 때도 르노의 최신 디자인들이 모두 반영이 돼 있고, 게다가 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얘기잖아요. 국내에 중형 SUV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에스파스가 국내에 출시된다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걸로 기대되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르노 전시장에서 새롭게 출시된 경영 전기차 R5 차량, 그리고 카 오브 더 위어에 선정이 된 시닉, 그리고 에스파스 모델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르노 코리아가 국내에 가져와야 될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지금 국내의 경영 전기차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레이 EV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R5 같은 차량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영 전기차의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중형 SUV 요즘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에스파스라든지 소형 SUV인 시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르노 코리아가 한층 더 국내에서 입지를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계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쪽에 보시면 레볼루션이라는 거를 R5에 담아서 레볼루션 is a French thing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과연 저 슬로건처럼 이 프렌치 띵이 국내에서도 레볼루션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제네바 모터쇼에 기대되는 차량들이 더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 보시려면 리본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